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강렬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리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다양한 상황에서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나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직장에서 동료가 내 의견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강렬한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를 내고 싶어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화가 난 순간에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자리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자극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후회를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미 감정에 사로잡혀 냉정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잠시 자리를 피하고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10까지 세어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뇌에 산소를 공급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휘말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은 상황을 재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때로는 실제 상황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 그 순간 화를 내기보다는 잠시 자리를 떠나 이 상황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표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화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표면적인 감정일 뿐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심리적 원인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 비난 자체가 나를 화나게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비난이 내 자존심이나 자아 존중감을 위협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의 깊은 원인을 놓치고 표면적인 감정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것이 단순한 자존심 문제인지 아니면 더 깊은 상처에서 기인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그 자존심이 왜 그렇게 쉽게 상처받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감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에서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의 감정을 보다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는 순간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운데 이것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태도는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옵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그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느낀다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상사와의 대화 시간을 잡아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사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사 역시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려 상황을 악화시키기 쉬운데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했나요? 대신 저는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우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다툼에서 그 친구가 나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느꼈다면 그 순간의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내가 이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더 나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시킨다면 그로 인해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나 목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조절하고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방식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보다는 이 갈등이 해결된 후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을 극복하고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상황을 비난하곤 하지만 그 속에서 나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더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두 성장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가끔 가장 큰 감정의 동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갈등은 우리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그곳에서의 관계는 우리의 업무 성과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직장에서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우리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와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